우와, 맨날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정말 좋은데요? 그렇게 좋아요. 앞으로는 자주 좀 나와야겠네. 자,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VE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었죠? 네, 저는 가치공학의 탄생 동기와 개념을 이해하고 났더니 자신감이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아직 좀 헷갈리던데. 괜찮아요. 잘 모르면 복습이란 게 있잖아요. 자, 오늘은 가치공학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 우리는 VE의 발전 단계와 그에 따른 주요 국가의 도입 현황을 알아보고 GVE 활동을 통한 원가 혁신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GVE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고 GVE 수행을 위한 CFT 활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치공학의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47년을 시작으로 1954년 가치공학, 1972년 가치혁신, 1990년 가치관리를 지나 현재는 VS, 즉 밸류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1972년에서 1990년으로 넘어갈 때 GVE라는 혁신 기법이 탄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블루오션이라는 미래 전략으로 신시장,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가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VE는 어떻게 도입되고 있을까요? 이번엔 주요 국가의 VE 도입 현황을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메이저 기업들이 VE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도요타, 마스시타, 산요, 캐논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한국은 1987년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원가혁신, 가치혁신의 기본적 경영수단으로 재조명되어 발전하게 되는데 일본은 무브먼트 중심, 한국은 하드웨어와 시스템 중심으로 활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팀장님, 이렇게 GVE가 발전해온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 GVE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GVE가 궁극적으로는 블루오션이라는 미래 전략으로 신시장,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팀장님,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원가 혁신과 GVE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러한 GVE 활동은 각 부문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활동과 연계하여 팔릴 수밖에,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 만들기를 위해 상품 기획, 개발, 구매, 품질 등 연계 활동으로 원류 단계 원가 혁신 강화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단계별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가 혁신 활동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면 다양하고 복합화된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 시장과 표준화되고 공용화되어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단순한 공정을 원하는 개발 및 제조 회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망하는 회사와 성공하는 회사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때 망하는 회사는 모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품 수도 함께 증가하여 원가 역시 증가하는 Y형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성공하는 회사는 제품의 모델 수가 증가하더라도 부품 수나 종류는 줄어들어 X형 그래프를 그려서 원가를 혁신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GVE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GVE, 즉 그룹 밸류 엔지니어링이란 세계적인 우수 제품과 당사 제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회 손실을 추출하고 자체 신기술을 발굴, 축적한 후 원료 단계인 상품 기획부터 제조까지 세계 제1의 상품을 만들어 잘 팔리고 이익을 많이 내는 상품 개발 혁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 기획, 기술 검토, 개발 단계까지 가치 창조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당사 제품을 기준으로 3류 제품에서 1류 제품, 또 초일류품으로 다가가기 위해 눈으로 보이는 기회 손실의 갭을 줄여나가거나
경쟁사를 뛰어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VE와 VE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 배운 VA가 무엇이 어디에 코스트가 먹혔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V는 왜, 무엇 때문에 코스트가 들었는지를 분석하여 불필요 기능을 배제하고 필요 기능의 달성 수단을 변환하며 고객 니즈에 공급자가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GVE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하여 어디에 코스트를 주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아이디얼 코스트에 타겟 코스트를 설정하여 단계적, 전략적으로 원가 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GVE 활동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료 단계에서의 룰과 시스템에 의한 GVE 활동은 PLC 개발 프로세스 준수, 식스시그마 연계, CFT 강화, 솔루션 적용, 필수 산출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바탕으로 GBM 자체 GVE 추진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활동의 포인트는 개발 프로세스에서 코스트가 발생할 때 삭감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상품 기획에서 표준화, 설계 관리, 양산 검증, 제조 및 지원에 이르는 동안 비용 발생은 점점 증가하고 코스트 삭감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GVE 활동은 공정 초기 단계에 시작할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나 이 활동은 직원들의 의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GVE 도입부터 체질화와 적용 확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경영 환경 악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CEO 지원 하에 강력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GVE 활동 전개 사례입니다. GVE는 원가와 기능 면에서 설계자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므로 기계 공구나 가공 방법의 전문가, 작업 표준이나 레이아웃 운반 공장 관리의 전문가, 재료나 공급업자에 관한 전문가, 원가 견적의 전문가,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등 각 부문의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훌륭한 디자인을 위한 지원 활동을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VE 활동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GVE에서는 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팀 디자인은 가치 차별화와 원가 절감이라는 동시 달성이란 미지의 분야에 대하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집결하여 집중적으로 지식 경험의 집결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각 부문이 가지고 있는 파벌주의를 배제하고 필요한 시점에 집결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GVE에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같은 것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을 마친 소감이 어때요? 좀 어려웠죠? 네, 좀 까다로운 내용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GVA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는데 팀장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뭐였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치공학의 추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